박스를 던져버리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진짜 빠른 거예요. 같이 잠복하는 선배 수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안녕하세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3부 마약전담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명희 수사관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지훈 수사관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 중인 박형준 수사관입니다. 저는 인천지검에서 제 세관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마약류를 적발해서 검찰 쪽으로 이제 정보가 넘어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통제 배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 수치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마약류를 최종 수치지까지 검찰의 통제 하에 배달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실제로 수치를 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저는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빙자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처방해주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투약해주는 이런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약 전담 검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나면 그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이 송치되고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약 수사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영장 청구, 검거, 그리고 증거 분석, 그리고 현장 수사 같은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같은 영장 청구 업무가 제일 많고, 그리고 현장 업무는 CCTV 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탐문 수사 같은 경우로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주변 인근 뭐 상가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도 많이 하는 편이고. 검찰청에는 검찰직, 마약수사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분들이 수사관 직책으로 수사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데요. 마약수사직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 마약 수사만을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제 현장 업무가 거의 위장 거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위장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 수사관이랑 연인인 척 연기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척 이런 역할을 정말 많이 했었고, 저는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미디어에 노출된 어떤 마약 수사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다가 신규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변 모발 채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 소변을 종이컵을 들고 이제 모발도 핀셋으로 뽑은 적도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화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뭐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수사에서 근데 그때는 조금 잉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같았던 순간 통제 배달 수사로 피의자 검거를 하러 나간 현장에서 논밭 한가운데 있는 비닐하우스가 수치지였거든요. 밤늦게 이제 배달을 하게 돼서 배달을 하러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라고요. 받는 순간 도망가더라고요, 피의자들이. 그래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막 저도 뛰어가고 저희 같이 나갔던 수사관들은 구르고 막 저도 뭐 배수로 이런 데 빠지고 결국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저희 후배 수사관이 아주 용감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순간이 정말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뭐 살인의 추억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영화 같던 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저희가 위장 거래를 시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MDMA를 파는 거를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했었습니다. 피의자가 끝까지 진짜 집 주소지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휴대전화를 봤더니 주소지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주소지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집 창문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 창문 사진만을 단서로 이태원 언덕길을 그 밤에 한 3시간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의 단독주택 모든 창문들의 사진을 비교해 다니면서 그 주거지를 찾았던 적이 있는데 진짜 기적처럼 피해자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방 한쪽에서는 대마초를 직접 재배를 해서 대마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희가 압수했던 그 MDA 외에도 500정이 넘는 MDMA가 추가로 압수가 됐었습니다. 대마 단속을 나갔는데 대마의 주인의 이제 주거지를 갔더니 대마가 한 2m 정도 이렇게 자라 있는 대마가 한 2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런 장비 없이 갔으니까 맨손으로 이제 그걸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같이 나갔던 동기는 양복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풀독이 올라가지고 뭐 온몸이 빨개지고 그래서.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무제한으로 투약해주는 병원이 있다. 불법 투약해주는 병원은 보통 피부과가 많은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피부과가 아닌 곳이더라고요.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병원 안에서 피부관리실이 별도로 있는데 정말 규모가 크더라고요. 정작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의사는 현장에 없었어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입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사기관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그거 먼저 눈치채면 또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조마조마한데 이상하게 벽처럼 생겨있는 문이 하나 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밀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면서 벌은 돈이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10억이 넘더라고요. 1회 투약해주면서 수십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득을 챙겼던 거 보고 이게 새로운 이런 범죄 유형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TMI.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에 이제 햄버거를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잠복을 하면서 먹자 이래가지고 딱 진짜 벗겨가지고 입에 딱 넣어서 물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때 진짜 다들 한숨을 쉬면서 햄버거를 내려놓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검거를 해서 그 햄버거를 그날 밤 12시에 먹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걸 공감이 가는데요. 그 잠복을 하다 보면은 꼭 한 명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야 돼서 빠졌을 때 꼭 피해자가 나타나요.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한 명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이 나오거나 이럴 때 되면은 그때 이제 옆에 우리 그 같이 잠복하는 선배 수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곧 나올 것이다 이런 그런 진짜 그때 딱 나타나요 피해자가. 검거했던 피의자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 피의자 집에서 이제 상선을 잡으려고 잠복을 한 24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했었는데 24시간 중에 한 3시간 교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자면서, 근데 제가 제일 코를 많이 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코골이에 놀라가지고 그냥 해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LSD라는 그 마약이 있습니다. 그 마약이 우표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단순 종이로 보이는데 마약사범들이 밀수할 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밀수를 하더라고요.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특이한 방법이라고 하셔가지고 러그에 필로폰을 희석한 물을 그 러그에 적셔가지고 그대로 붙여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메탄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검찰에서 마약 수사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희를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검찰에서도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검찰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협조를 구할 때 가급적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약 수사관들은 맨몸으로 마약 사범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마약 수사관인 걸 아니까 내가 제보하면 너 승진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곤 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앞으로 마약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행정 업무랑 현장 업무까지 있다가 보니까 업무 강도가 좀 있는 편인데 마약 수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해외에서 이제 밀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국제 공조 사건도 많고 피해자들 중에 외국인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영어 외에도 뭐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외국어 정도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좋은 직업을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재밌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실은 영화랑 매우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제 영화 같은 순간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시간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도전해봄직합니다. 지금 저에게 오는 이제 피해자들 중 10명 중 한 7, 8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의 20대 초반인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고액의 알바 제의를 받고 마약 드라퍼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 10년에 해당하는 사실 굉장한 중형이거든요. 이런 고수익 알바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은 돈에 중독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이제 이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이고 결국에는 중독이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히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